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결국 앞으로 집값은 또 오른다,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께서 공약하셨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중에서 당장 손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손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어쩌면 임기 내에 변경 또는 폐지가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은 무엇이고, 그 공약을 실현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예상해보면 향후 집값의 흐름도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진심 어린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대 대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초박빙으로 흘러가면서 저 역시도 새벽 2시까지 개표 방송을 보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으니까 이분이 그동안 내세웠던 부동산 공약과 생각을 하나씩 분석해보면서 앞으로 집값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향후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어떤 부동산 공약을 하셨을까요? 세분화한다면 더욱 세분화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결국 재건축 분양가 규제 완화, 주택 공급 대폭 확대, 양도세 종부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대대적인 개편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공약들 중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에 의해서 앞으로 집값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영상 제작에 앞서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먼저 손을 볼 것 같은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물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들께서는 양도세와 취득세 완화, 그리고 대출 규제, 종부세 완화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이라 예상을 하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가장 먼저 우리 구독자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하신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양도세는 현재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의 20%를 중과를, 그리고 3주택 이상부터는 30%를 중과하고 있고, 종부세 역시 2021년 6월부터는 3주택 이상에 대해서 기존 세율의 2배 가까운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세금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세율을 바꾸는 것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차익의 공제 금액을 빼고 거기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양도세는 사실상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도 당장 손을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종부세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공시가격에 주택수별로 공제 금액을 뺀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하고 거기에 적절한 세율을 곱해서 실제 납부할 세금을 산출하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율 자체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하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대통령 직권으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춰서 과세 표준을 줄이고 과세 표준이 줄어들면 세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와는 다르게 종부세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손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건축 분양가 규제 완화를 보죠. 재건축 분양가 규제 내용을 세분화해보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약 내용을 세분화해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방식 변경 가능성부터 보죠.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인데요. 진행 과정 평가 비율을 보면 구조 안정성 5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25%, 주거 환경 15%, 그 외의 경제성을 나머지 비율로 평가해서 점수가 정해지는데, 그동안 건축 기술이 발달 덕분에 준공 30년이 지나도 건물 기울기나 내구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비중이 높은 구조 안전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구조 안전성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수정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상당수의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분양가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고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는 현행 분양가 산정 기준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에게 높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손을 보면 도심의 생활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법 자체를 바꿔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제는 당장 대통령의 의지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신속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3법은 어떨까요? 임대차 계약 방식은 현 시점에서는 2년간 기본 계약을 하고
1회에 한해서 2년간 추가 연장 계약을 하면서 총 2회의 계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거기에다가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증액을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당선인의 구상은 계약을 1회만 인정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는 시세대로 계약을 하되 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구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당선인의 구상을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대출 규제는 어떨까요? 당선인은 실거주자와 청년층에 대해서 LTV를 최대 80%까지 풀겠다는 뜻과 대출 종량 규제에 대한 부작용과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LTV를 상향하는 것과 대출 종량 규제를 푸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개정할 수 있고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한 주범이 대출 규제인 것을 감안하면 당장 집값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실행 가능한 공약과 그렇지 못한 공약과의 차이는 결국 대통령 직권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집값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통령이 취임하면 당장 손을 볼 수 있는 정책은 대출 규제 완화, 종부세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로 볼 수 있는데 비록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대출 규제가 전면 완화되면 자금 조달이 훨씬 수월해져서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기존 고가 대비 하락 거래를 드물게 만들었던 급매물은 대부분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종부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급하게 처분하는 매물이었는데 당장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급하게 팔 이유가 없어집니다. 당연히 시장의 매물은 더욱 사라지겠죠. 그리고 준공 30년이 넘는 아파트 중에서 그동안 안전진단 통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아파트 위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집값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시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정부 의지만으로 개정할 수 있는 대출 규제, 종부세, 재건축 안전진단 등은 취임 직후부터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게 만든 원인들이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장에서 사라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혹시 아직도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해보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